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투 주식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3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6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종합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5일 연속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오늘 월요일까지 5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제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그 포인트 3100포인트 근접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을 예상을 했지만 어느 정도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더 하락이 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수 포인트 그 부분을 이탈했다고 보이진 않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근에서 이제는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일 화요일이죠. 그리고 수요일, 공휴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해서 이번 주 3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이 3거래일 동안 이 중요한 지수 포인트를 잘 지지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이탈 없이 반등을 좀 해주기를 희망을 합니다. 장중에 적당한 변동성을 좀 주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상한가 종목은 6종목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보다 더 하락이 큰 코스닥 종목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좀 하락이 깊은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중요 지수 포인트는 이탈을 한 상황이라서 코스닥 종목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좀 적절히 잘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하락이 하락장이 시초다라고 보진 않아요. 어쨌든 조정 중인 것이고 그동안 올라왔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다면 930포인트까지도 1차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코스피보다 코스닥은 좀 더 빠른 속도로 또 반등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 지지 구간을 잘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오늘 장중의 변동성이 오히려 더 없었고요. 줄곧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반등을 했다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 오후 들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훨씬 많았고요. 하한가 종목도 한 종목 있었네요. 오늘 공매도 시작 첫날이었습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이었고요. 모든 종목이 아니라 일부 종목 공매도가 재개가 됐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종합 지수적인 부분이 있어서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 양시장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오늘 개인이 양시장 모두 약 7천억, 그죠? 7천억 가까이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 기관은 순매도를 했다는 점 봐야 될 것 같고요. 선물 쪽은 이제 외국인 기관이 좀 들어왔다는 점,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지난주 화요일이어서 계속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고객 예탁금이 70조 원이 넘었다라고 4월 28일 기준으로 나왔으니까요. 지난 영상에서 70조 원이 넘었다고 해서 좀 유의 있게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기준으로 또 4월 29일 기준으로 또 나왔죠.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60조 원을 이탈을 해서 59조 원으로 내려왔죠. 변동 어떤 예탁 증감이 굉장히 크다. 불과 하루 만에 이렇게 크게 발생했다는 부분도 인지를 해두셔야 되고 지금 코인 쪽의 자금도 물론 우리 증시 예탁금과 고객 예탁금과 비교해서 봐야 될 수도 있지만 최근에 그 신규 공모주 청약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탁금 부분이 변동성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인 쪽과 최근에 있었던 신규 상장주들, 신규 공모주 그런 청약 관련해서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부분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공매도 첫날 1.1조 2019년 평균보다 2.6배가 많았다는 거죠. 지금 특히 오늘 역시 외국인이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외국인 거래대금이 공매도 거래대금이 총 1조 931억 원인데 그 중에 9,500억 가까이, 9,600억 가까이 그 금액이 외국인의 공매도였다는 거죠.
8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관, 개인인데 역시 개인은 181억 원밖에 안 되고 기관 1191억 원. 어쨌든 외국인이 공매도 굉장히 많이 했다. 거래를 했다.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렇게 알고 계시고 최근에 이런 지난주 화요일부터 하락하는 우리 지수와 지금 공매도 재개됐다는 부분까지 좀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 개인 투자자는 중요한 것 바로 이 공매도 제도를 막연히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매매 개인의 어떤 매매 원칙이 있으실 거예요. 투자 원칙. 투자 원칙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본인만의 투자 원칙 있죠. 본인의 투자 원칙. 본인의 투자 원칙을 꼭 기억을 하시고 거기다가 이 개별 보유 중인 종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지금 보유 종목에 대해서 그 보유 종목을 매수할 때 우리가 세웠던 매매 전략 또는 매매 원칙이 있으실 거죠. 매매 전략, 전략으로 표현을 할게요.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막연히 겁만 내지 마시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이런 본인의 투자 원칙만 보시고 일단 그 종목을 바라보시고 본인의 투자 원칙에 맞게 그런 흐름에 맞게 타점이 온다면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보유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투자 원칙 더하기 이 보유 종목을 매수할 때 내가 세웠던 매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가격대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하겠다. 이 가격대까지는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하면 손절을 하겠다. 그런 모든 계획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물론 좋겠지만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올 때 불안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기준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본인의 투자 원칙을 보시고 바라보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가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대응은 본인의 애초 1차적으로 매수할 때 세웠던 계획대로 본인의 매매 전략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 말은 간단하다고 저한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간단한 원칙, 그 간단한 본인만의 매매 전략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우리는 대응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의 원칙대로 본인의 매매 전략대로 우직하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관심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관심 종목 영상에서 업로드 해드렸던 종목들, 언급했던 종목들 오늘 어떻게 흘렀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역시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많았겠죠. 하이스틸도 지난 금요일날 상한가 간 이후로 오늘 좀 조정을 좀 보였고요. 아래쪽 빠졌지만 종가를 맞추는 모습, 키 맞추기 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종가가 4,120원 상한가였는데 오늘 종가도 4,120원 종가를 맞추는 모습 보였고요. 이렇게 종가를 맞추는 것들은 분명히 세력들이 하는 작업입니다. 개인이 이렇게 맞출 수는 없어요. 세력들이 하는 작업인데 그 의도가 우리는 100% 확신할 수는 없죠. 그 의도를. 어쨌든 그런 세력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인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스트는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에 갔네요. 역시 내일 물론 하이스트리라든지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지만 하이스트리라든지 현대베인지 스틸 이 두 가지가 좀 대장주로 움직이면서 철강 쪽 또는 알루미늄 이런 파생되는 그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까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내일 장 초반에요. 그런 부분 내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하이스틸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에 마무리했다는 거 4,500원이라면 지금 고점을 돌파한 거죠. 기억을 하시고요. 어쨌든 오늘 종가 맞추는 키 맞추기 작업을 해줬고 역시 세력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시간에서도 상한가 같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한해운도 꼬리를 달았던 부분 위쪽에서 움직여졌고요. 어제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오늘 종가는 오히려 상승해서 어제보다 전일보다 상승을 해서 1.8% 상승을 해서 3,6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흐름이 물론 오늘 시장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지금 종가 마무리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다음으로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도 물론 종가에 비하면 하락을 했지만 1.4% 하락을 했지만 오늘 어째 보면 중요한 어떤 그 전에 만들었던 이 봉에 중심을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8,000원
이탈하지 않고 잘 마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곡물, 사료 관련해서 테마주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오늘 현대사료가 강하게 또 시세가 나왔죠. 역시 곡물 가격 올라간다. 제가 주말에 지난 주말 토요일 날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토요일 라방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구독자분께서 물어보셨어요. 다음 주 어떤 테마들 좀 보고 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료 쪽입니다. 사료. 그리고 그 중에 현대사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바로 시세가 나왔네요. 많은 거래 동반하면서 중요한 가격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8,000원, 19,000원 사이대가 저항대인데 지금 오늘 이 가격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파동을 분명히 그릴 거면서 움직일 겁니다. 사료 관련된 종목들, 현대사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뭐 한일사료도 있고요. 그렇죠? 한일사료도 있고 제가 단기 스윙 투자 종목 추천 영상을 올려드렸던 우성사료도 있고요. 지금 이런 원자재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사료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기점으로 다시 파동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 한번 공부용으로 사료 관련 테마주들 보신다면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토요일 라이브 방송에 말씀드렸던 사료 테마가 오늘 바로 움직였다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미래생명자원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했죠. 네, 미래생명자원은 최근 팜스토리가 굉장히 좀 무겁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격대 6,400원대나 6,500원대 그리고 단기 고점 7,300원대를 한번 돌파하는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시세 흐름은 굉장히 좋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국내화도 전일보다 거래는 줄었지만 종가를 갱신하면서 마감을 했다. 오늘 같은 시장이 안 좋은데도 상승한 종목이다. 괜찮은 종목이죠. 계속 보시는 종목이고요. 다음으로 SH에너지화학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1050원대 중요한 가격대 또는 1060원대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가운데 부근에서 잘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정은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현대 BNG 스틸 오늘 길게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 나왔던 종가 부분이 지켜줘야 될 중요한 자리 부분이었어요. 중요한 자리 잘 지켜주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비록 봉이 장대 음봉으로 나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중요한 자리는 잘 지켜줬다. 그래서 다음 거래일에 이 중요한 자리를 이탈할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할지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도 지금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7% 가까이 상승, 7.4% 23,800원에 마감을 했죠. 위쪽 구간에서 내일 장 초반에 갭 띄워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종가, 시간의 단일가만 봤을 때는 이 중요한 가격대 이탈하지 않고 위쪽에서 마감을 했다. 볼 수 있겠죠. 내일 앞서 말씀드린 하이스틸과 현대비엔지 스틸은 장 초반에 흐름을 보면서 또 단타, 스크래핑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 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프로도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5,000원대를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했지만 그래도 그 부근에 좀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는 단기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길게 좀 빠진다 하더라도 1차 마지노선은 4,750원 부근이니까요. 저도 한번 이런 흐름 한번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현대일렉트릭도 오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2만원대 너무 길게 아래쪽까지 버티지 못할 것 같고 2만원대까지를 좀 지켜본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흐름을 지켜보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으로 태용로직스도 오늘 조정이 나왔고요. 하지만 지금 추세는 우상향하는 추세고요. 추세는 굉장히 좋고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약 7,500원 부분까지는 지지받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7,500원 중요한 가격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구산업도 저 아래쪽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오늘 오히려 고점을 살짝 갱신을 했고요. 단기 고점을 갱신하면서 그 위쪽 부근 4,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빠지지 않고요. 그죠? 거래도 좀 실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탈하지 않다. 역시 구리 관련된 테마주로서 아직 시대가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도 지금 어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유진투자증권 아마 보유 중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중요한 가격대는 5,000원대 부근입니다. 4,950원이나 뭐 4,900원, 5,000원대인데 이 부근을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것을 강하게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 가격대를 돌파하기를 좀 희망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 인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일 골랐던 종목들 어떻게 흘렀는지 살펴봤고요. 역시 뭐 버릴 종목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버릴 종목이 있는 건 아니고 내일 또는 뭐 단기적으로 더 지켜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종합 지수가 예상과 다르게 더 빠진다면 보유 종목들, 해당 종목들도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빠지면서 내 종목, 보유 종목이 빠진다.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애초부터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할 때 세웠던 계획대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또 손절가, 그런 뭐 여러 가지 분할 매수 계획과 손절가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이런 불안해하지 말고 매매 계획대로 진행을 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앞으로 다른 종목을 매수 계획을 하시고 매매하실 때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또 다르게 또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세세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 계획을 짜게 됩니다. 아시겠죠? 시장이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나는 좀 더 안정적으로 계획을 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본인 계획대로 매매를 진행하시고요. 현재 보유 종목들은 앞으로 매매하실 때는 이런 보유 매매했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실 때는 실수를 보완을 하고 더 안정적이고, 그죠? 성공률이 높은 그런 매매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일 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대사료부터 유진투자증권은 앞서 말씀드렸던 중복되는 종목이라서 다시 설명드리진 않고 내일 타점을 계속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새롭게 추가된 종목은 효성 OMB, 한라 IMS, GS글로벌, 한일사료입니다. 효성 OMB부터 말씀드릴게요. 효성 OMB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중요한 가격대, 어떻게 보면 과거에 거래가 많이 들어왔던 이런 단기 고점 부분을 오늘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에 마감을 했다는 부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저로서는 뭐 다음 거래일에 단타 또는 스캘핑 타점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 종목에 현재 넣어놨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라 IMS입니다. 한라 IMS도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최근에 어떤 거래량 오늘 많이 터져주면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역시 제 기준에서는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 단타 또는 스클핑 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리긴 했지만 중요한 가격대 만들어주면서 우리 포인트를 타점 포인트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한라 IMS 뭐 다음 거래일 또는 그 이상으로도 한 며칠 정도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현재 넣어놨습니다. 다음 종목은 GS글로벌입니다. GS글로벌은 지난 거래 실어주면서 돌파했을 때, 중요한 가격 돌파했을 때 제가 관심 종목에 넣었던 종목인데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개인적으로 단기 스윙 투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실제 매매하진 않고 있고 좀 기회가 된다면 이 종목을 또 집중 분석으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지금 뭐 물론 조정이 나와 버려서 타점을 놓쳐버린다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다면 영상을 만들 이유는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그런 타점이 좀 내려온다 그리고 만들어진다 그런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집중 분석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내일 지수가 좀 더 반등을 해주거나 좀 보합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큰 하락이 없는 전제에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 종목에 현재 넣어놨습니다.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GS글로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일사료입니다. 역시 사료 쪽이죠. 사료주. 현대사료뿐만 아니라 한일사료도 비슷한 흐름으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현대사료도 지금 이렇게 꼬리 달면서 오늘 급등을 했죠. 한일사료도 꼬리를 달면서 급등. 분봉상 흐름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크게 움직이는 경우는
덜어 보이긴 합니다. 보면 하락이 좀 깊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한일사료에는 매물이 좀 많은 편이고 오히려 매매가 진행될 때요. 오히려 현대사료가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 힘이 느꼈을 때 힘을 느꼈을 때 한일사료보다는 현대사료가 좀 더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어쨌든 한일사료 관심 종목에 현재 넣어놓고 내일도 또 볼 수 있겠죠. 원자재 값으로 철강이라든지 곡물 관련해서 내일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한일사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다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오늘도 시장이 좀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지만 여러분만의 원칙 그리고 보유 종목에 세웠던 계획대로 꼭 진행을 하시고요. 본인의 매매 원칙대로 투자 원칙 그대로 이 시장에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본인 투자 원칙과 개별 종목별 매매 원칙을 기초로 이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또 대응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서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식TV였습니다.